여러분 혹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곧 다가올 일로 크게 다가오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어가 슬슬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둬도 괜찮을까?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해요. 어떤 사람은 퇴직 후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천천히 단계를 밟아 제2의 꿈을 찾아가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66세의 은행지 점장으로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꽃집 사장으로 인생 2막을 활짝 연 한 분에 대한 스토리예요. 남들은 왜 편하게 쉬지 않느냐, 그 힘든 걸 또 하려고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식물과 꽃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떠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은행지 점장이라는 안정적이고도 권위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작고 아담한 꽃집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실행력 아닐까요? 퇴직 이후의 삶이 무작정 쉬워지진 않아요. 갈수록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후에도 2030년씩 더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특히 전 은행지점장님의 예시처럼 자신의 관심사를 어떻게 직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1.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아예 할 일을 멈추고 편안한 휴식만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아직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며 새롭게 출발선에 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 은행지점장님처럼 평생을 금융권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가서 인생 2막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이걸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감당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취미나 관심사가 직업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2. 꽃집 사장님이 되기까지의 현실적 과정. 전 은행 지점장님께서 첫 발을 떼시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평소에 화초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장사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플로리스트 학원도 다니고 관련 자격증도 준비했다고 해요. 학원 등록 주말마다 플로리스트 기초 과정을 들으며 실습해봄. 시장 조사 주택가 주변, 사무실가 주변, 상업지구 등 어디에서 꽃가게가 잘 될지 부지런히 발품 팔아봄. 소규모 운영 계획 처음부터 크게 투자하지 않고 소규모로 시작해 리스크를 줄였다고 함.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확신도 생기고 장사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네라며 현실적인 감각도 익히셨대요. 저는 이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은퇴 전후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작은 규모로라도 테스트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3.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삶 설계. 단순히 이전 은행 지점장님 얘기만 해서 꽃집 사장님 좋네 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더 들어볼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들이기도 해요. 사례 A 60세 학원 영어 강사로 변신한 전 고등학교 교사. 나 퇴직하면 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평생을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싶어도 막상 떠나려니 아쉬움이 컸다는 한 선생님. 몇 달 쉬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영어 가르치는 건데 왜 이걸 버리나? 싶어 동네의 작은 영어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교사 시절보다 훨씬 적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라인 강의까지 직접 찍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3년 차가 되었을 땐 구독자 수가 꽤 많이 늘어서 부업 수준으로 또 다른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자신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다면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길이 열린다. 사례 B65세 전직 경찰관이 된 범죄 예방 강연자. 오랜 기간 경찰로 일하면서 진짜 많이 봤죠. 범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퇴직 후 모든 것을 놓고 여행이나 다닐까 하다가 우연히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됐다고 해요. 바로 전화, 사기 예방법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로 말이죠.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단체에서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엔 유료 강연도 뛰게 된 겁니다. 65세이지만 현역 때보다 더 바쁘다고 웃으며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 사례의 교훈 현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을 찾아보자. 사례 C 70세 전 대기업 임원이 선택한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 어차피 나도 은퇴했는데 내가 사는 고장도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평생 대기업에서 마케팅 쪽으로 일해온 어떤 임원분은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특산물이 참 많은데 제대로 된 판로가 없어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마케팅 노하우를 10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작은 규모로 오픈했고 몇몇 지역 농가들과 협업해 정직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작한 지 1년 만에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 사례의 교훈 자신이 잘하는 분야와 고향 혹은 주변 자원을 연결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4.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난 딱히 내세울 전문성도 없고 그만한 체력도 자신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꼭 대단한 전문성과 거창한 자본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다음 두 가지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도하기. 무조건 크게 버리려다 보면 위험도 커지고 실패했을 때 타격이 커요. 작게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 새로운 꿈. 좋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잘해야 금전적 보상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완벽을 추구하기보단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여기에 덧붙여 정보 수집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찾아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나 창업상담소 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5.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 전 은행 지점장님이 꽃집을 오픈하기까지 남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또라는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회사에 다니면서 남들 말 신경 쓰다가 내 삶 다 지나갔어.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사실 은퇴 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나에겐 무언가를 할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언제라도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년퇴직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보다는 인생 이막의 멋진 무대를 열어볼까? 하는 기대감. 이게 바로 전 은행지점장님을 꽃집 사장님으로 이끈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다채롭고 가슴 벅차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